특강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문 제목은 Analyzing and Mitigating Object Hallucination in Large Vision Language Models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 한국인 하나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포닥을 하고 있고 황성주 교수님 연구실에서 작년에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러커스, 콜롬비아, 스탠포드에서 이제 다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RCLR 2024년도 포스터고 1월에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시간적으로 따지자면은 약간의 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뭐냐면 이미지 캡셔닝에서 사용되는 어떤 이제 태스크는 아니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이미지를 VLM에다가 딱 넣어서 이 이미지를 설명해봐라 했을 때 뭐 전화하는 건 맞는데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벤치가 안 보이죠. 근데 설명할 때 벤치에 앉아 있다라고 잘못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 사진을 VLM에 넣었을 때도 포크가 없는데 브로콜리 이런 건 잘 맞춰도 포크가 있다라고 잘못 할루시네이션을 현상을 네, 겪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세 개의 어떤 가장 주요한 이 오브젝트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을 꼽았습니다. 보통 이제 하늘에는 구름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하늘 사진을 줬을 때 VLM이 sky with clouds라고 잘못 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림에도 스카이와 클라우드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텍스트에도 스카이와 클라우드가 같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코어커런스 때문에 잘못 내뱉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텍스트 생성을 할 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생성을 하죠. 근데 이제 다음 예측될 토큰 단어에 대한 점수를 내뱉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애매할 때 확실한 뭐 0.8, 뭐 0.9 이런 단어 이런 probability를 냈을 때는 그 단어인 어떤 확신이 높아지는데 이 바운더리에서 노는 어떤 점수가 나왔을 때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다. 이 사실 이 사진은 소고기 사진인데 뭐 예시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고 뭐 0.4 정도의 점수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개가 이제 애매할 때, uncertain 할 때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지션. 캡션을 생성을 할 때 처음부터 쭉 이렇게 길게 생성을 하는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생성된 텍스트를 계속해서 참고를 해가면서 뒤에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생성된 텍스트의 바이어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미지를 보고 캡션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생긴 텍스트로부터 바이어스가 걸려서 이 캡션의 포지션상에 뒤쪽에 할루시네이션이 자주 등장한다. 코어커런스, 언설튼티, 포지션 이렇게 세 개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뇌피셜이 아니라 증거 이제 매트릭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 수식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요게 첫 번째 단어 그리고 요 J가 두 번째 단어 어,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아까 직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캡션 여러 가지 센텐스로 구성된 캡션이 쫙 나왔을 때 거기에 나온 오브젝트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게 이제 n 언더바 r 그리고 n 언더바 h, n sub r, n sub h 그렇게 하면은 nr은 이제 non hallucinatory,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한 어떤 오브젝트 명사의 개수를 n sub r이라고 두고 그다음에 hallucinatory 잘못 생성한 나운들의 개수를 n sub h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sky is blue라는 예시를 들었을 때 첫 번째는 sky고 두 번째는 blue거든요. 이 5,000개의 캡션을 쫙 펼친 다음에 그 5,000개의 caption에서 sky를 포함하는 문장의 개수를 셉니다. 그러면 이 sky is the limit이라는 문장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blu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센텐스를 5,000개에서 쫙 서치를 해서 그 문장 개수를 전부 다 카운팅을 해서 분모로 또 넣습니다. 그러면 요 예시로 들면은 스카이 2개, 블루 2개. 그럼 2 더하기 2 해서 4가 되겠죠. 근데 위에는 이제 교집합입니다. 스카이, 블루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코어커런스 값이 높다는 의미고, 만약에 이렇게 생성된 캡션들 중에서 이렇게 이 코어커런스의 비중이 높은 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난 캡션과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캡션을 둘로 나눠서 이 코어커런스 값을 재봤을 때, 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캡션들에 대해서 이 코스코어를 쟀을 때, 그 5,000개의 캡션에서 겹치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났던 캡션들의 단어를 어떻게 조합을 해봐서 그 코어커런스 값을 따져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은 코어커런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이제 매트릭상으로 에비던스를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uncertainty인데요. 뭐 저희가 뭐 uncertainty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매트릭은 비교적 단순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이 생성이 되고 마지막 토큰을 하나 뱉어낼 때, 그 probability를 재게 됩니다. 그 식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오브젝트를 내뱉을 때 K번째, 오브젝트가 위치가 K 플러스 1이 K가 되겠고, K 마이너스 1번부터 K 마이너스 1번까지의 인덱스를 모두 참고해서 그 프로버빌리티를 내뱉을 때, 그 프로버빌리티가 높은가 낮은가를 따져봤더니,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오브젝트들은 대부분 낮은 프리딕션 확률, 그러니까 애매하게 프리딕션을 했다. 그리고 논 할루시네토리 오브젝트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프로버빌리티 값이 높았다. 그런 에비던스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사실 좀 투박한 매트릭인데,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가 몇 번째로 나타나냐, 그러니까 캡션을 쫙 펼쳤을 때 오브젝트를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인덱스 값을 봐서 그 오브젝트가 몇 번째로 나타났느냐, n sub s 같은 경우는 그 캡션 전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쫙 정렬했을 때 그 개수. 그러니까 뭐 100개 오브젝트 중에 몇 번째로 등장했느냐. 그래서 이 포지션에 따라서 어디에 많이 분포를 하느냐를 봤더니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 오브젝트는 뒤쪽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그거를 또 여기서 세 번째로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포스트 홉 필터,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하는 포스트 홉 필터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 방법은 코어커런스와 언설턴티와 이 포지션 정보를 활용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이제 코코에서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오고요. 원래는 요 코코에 배정된 캡션이 하나가 있는데 생성을 해냅니다. 캡션. 뭐 미니 GPT가 됐던 라바가 됐던 요 그림에 대한 어떤 캡션을 생성을 해라. 그래서 GT 캡션이 아니라 생성된 캡션을 하나를 확보를 합니다. 그 캡션을 확보한 상태에서 요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3개의 오브젝트를 뽑아냅니다. 요 생성된 캡션을 한번 봐봐. 거기서 포텐셜리하게 등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뭘까? 그래서 1, 2, 3를 오브젝트 3개를 나에게 내놓아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레인부츠가 실제로 없고, 뭐 브리프케이스, 이 가방도 없고, 드라이브웨이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레인부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생성을 직접 제 머릿속에서 생성한 건데, 뭐 레인부츠, 브리프케이스, 드라이브웨이 이렇게 3개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일단 코어커런스가 일어날 만한 어떤 오브젝트를 GPT 3.5를 활용을 해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의 GT 캡션을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캡션을 생성해야 그 캡션 오브젝트들을 내뱉을 때 어떤 프로버빌리티로 오브젝트를 내뱉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캡션은 그냥 써져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어떤 프로버빌리티를 가지고 내뱉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직접 이거를 생성을 해내서 그 어떤 이미지 오브젝트가 튀어나올 때 모델이 예측한 프로버빌리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캡션에 써 있는 나운들을 다 몽땅 모아서 맨, 사이드워크, 엄브렐라, 뭐 핸드백도 있고요, 시티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 프로버빌리티를 쫙 모은 다음에 어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한 스레시홀드 아래에 있는 언설튼한 프로버빌리티로 나온 나운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핸드백과 시티라는 나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개를 확보를 했는데 첫 번째로 코어컬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 레인부츠, 브리프케이스 드라이브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생성된 캡션에서 네, 그 probability 값이 낮았던 uncertain한 오브젝트, 핸드백과 CT 그 두 개, 그 두 가지 세트를 준비물로 가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GPT 3.5에게 또 다른 프롬프트를 줍니다. 인풋 캡션, 요 오리지널 캡션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코 오브젝트 리스트, 레인부츠, 브리프케이스, 드라이브웨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uncertain 오브젝트 리스트, 핸드백과 CT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리스트 중에서 하나 뽑아서 넣어보고 그리고 uncertain한 오브젝트 중에서 또 하나를 넣어서 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운 캡션을 생성해봐 해서 강제로 할루시네토리 캡션을 만들어냅니다. 틀린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처럼 생성한 게 아니라 코코에서 직접 추출한 캡션입니다. 다음에 LVLM 저희가 평가할 뭐 이제 LVLM 모델들 미니 GPT, 라바, 뭐 MMGPT 등등등 뭐 6개를 활용을 해서 그 모델을 또 준비를 해놓고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각각 따로따로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훅으로 붙일 할루시네이션 리바이저는 미니 GPT-4입니다. 그러니까 LVLM, VLM은 요 6가지 VLM을 활용을 해서 어떤 캡션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할루시네이션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니 GPT-4를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할루시네이션을 떼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줄에는 저희가 아까 여러 번 뭐 이제 그 뭐야 할루시네토리 캡션을 강제로 생성을 해서 저희가 GPT 3.5로 활용을 해서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을 확보를 해놨죠. 그게 하나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GPT-4를 준비를 합니다.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생성된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이 뭐 A guy is walking on the street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을 또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요 이미지를 맨 처음에 준비했던 요 M으로 표시된 VLM에다가 요 이미지를 넣어서 캡션을 생성을 합니다. 이 뭐가 됐든 그 모델 준비한 모델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캡션을 만들어 봐 하면은 이 미니 GPT하고 혹은 이제 라바라고 할게요. 라바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캡션을 생성을 해내겠죠. 그렇게 생성된 캡션을 S라고 두고 그 S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세트를 이 큰 O, sub S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모델 M에서 생성된 디스크립션이 있겠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이미지는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테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놨던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모델 M에서 생성된 그 오브젝트들과 이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이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 리스트 중에서 겹치고 요 H는 요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입니다. 요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과 겹치는 그리고 uncertainty가 감마보다 낮은 겹치고 낮은 이제 그 오브젝트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레인부츠가 되겠습니다. 뭐 감마를 0.3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 안에서 겹치고 이제 0.3보다 낮은 오브젝트는 레인부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레인부츠를 딱 지정을 하고 여기다 뭘 하냐면
IDK 토큰을 마스킹을 해버립니다. I don't know 토큰인데요. 이 I don't know 토큰으로 레인부츠를 쫙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나, 여기, 어, 스텝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이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에 있는 오브젝트와 이 M이라는 모델에서 생성된, 겹치는 오브젝트들을 고른 다음에 이 캡션의 특정 길이 뒤에 있는 겹치는 오브젝트를 또 I don't know 토큰으로 마스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 저자들이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어커런스와 언설턴티와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는 언설턴티 값을 고려를 했고 이 뒤에서는 뒤쪽에 있는 그리고 겹치는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I don't know 토큰으로 마스킹을 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길이, 이쯤 되는 길이 이후에 어떤 등장하는 오브젝트 중에 겹치는 토큰이 오브젝트가 있으면 지워버리자. 그래서 뭘 하냐면 이 I don't know 토큰이 씌워진 그 할루시네토리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그 해당 이미지의 그라운드 트루스 캡션을 생성하도록 GPT-4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매한 단어들을 I don't know 토큰으로 마스킹을 하고 덮어버린 다음에 맞는 캡션을 생성하도록 미니 GPT-4를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워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 할루시네이션 지우는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 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모델로부터 생성된 캡션을 두고 그 오브젝트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특정한 감마 값보다 이 프리딕션 프로바빌리티가 낮은 오브젝트들을 똑같이 I don't know 토큰으로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특정 길이를 넘는 특정 캡션을 쭉 두고 어떤 특정한 길이 다음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I don't know 토큰으로 마스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스킹된 어떤 캡션으로부터 우리는 학습된 미니 GPT-4를 가지고 새로운 캡션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웍의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MS4고요.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10만 개 가까이 되는 이미지와 캡션 데이터를 사용하고 테스트를 할 때는 5천 개 정도 되는 이미지와 캡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활용된 LVLM은 4개, 이렇게 미니 GPT-4, 라바, 그리고 MMGPT, 라마 어댑터, 뭐 이렇게 6개의 LVLM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 매트릭은 이 전체 이 센텐스, 캡션 하나 있는 전체 센텐스 분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옵젝트가 들어간 센텐스의 개수가 첫 번째 매트릭이고, 두 번째는 캡션에 나타난 전체 옵젝트 중에 할루시네이션으로 생성된 옵젝트의 개수를 이제 매트릭으로 활용했고, 그러면 이제 뭐 낮을수록 좋은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칼럼은 뭐냐면 오리지널은 그냥 이 미니 GPT나 라바나 활용해서 바로 나온 캡션을 평가했을 때 그 매트릭이 되겠고, 그다음 티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는 분립을 가지고 이 이미지를 준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 한 다음에 GPT한테 GPT가 아니라 평가하고자 하는 VLM에다가 이 분립이 생성한 캡션을 주고 이 평가하고자 하는 이 VLM에게 프롬프팅을 위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약간의 힌트를 주고 캡션을 생성하는 티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오브 폿 이것도 똑같이 VLM에다가 먼저 이미지를 주고 이 이미지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하면은 오브젝트 1번, 2번, 3번, 4번 오브젝트 리스트들이 쭉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설명해봐 하면은 이 오브젝트에 조금 좀 집중을 해서 캡션을 생성을 하겠죠. 그게 체인 오브 폿이 되겠고
다음에 GPT 앙상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니 GPT-4를 이벨루에이션 한다 했을 때 나머지 5개의 이제 VLM으로부터 생성된 캡션들을 쭉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니 GPT가 생성된 caption을 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프롬프팅을 하는 것이 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캡션이 있는데 그 캡션에서 요 위랑 좀 어긋나는 정보가 있으면 지워버려 하는 이제 GPT 앙상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VLM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GPT 3.5한테 이렇게 문장만 던져서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리디 디코딩 요거는 뭐야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못 알아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probability의 그 내뱉는 probability의 어떤 상한을 굉장히 높게 둬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정확하게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GPT 티처 같은 경우는 또다시 분립2의 캡션을 가지고 오리지널 디스크립션을 갖고 이것 좀 웃긴 게 너가 생각하는 할루시네이션 같은 어떤 오브젝트를 지워봐 하는 이제 프롬프트인데 뭐 이것 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립2에 힌트를 주고 그리고 생성된 캡션을 두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라도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를 지워봐 하고 프롬프트를 주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우리가 만든 GPT 저기 루어라고 이 친구들은 명명을 했는데 우리가 학습한 그 미니 GPT가 가장 할루시네이션을 잘 제거하더라. 다음에 이제 GPT를 가지고 이벨루에이션을 하기도 했고 휴먼 이벨루에이션을 통해서 이 5개에 대해서 하나의 VLM으로부터 나온 캡션인데 오리지널 캡션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나머지 뭐 4개의 그 방법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어떤 방법이 가장 잘 캡션으로 설명했는가를 1등부터 5등까지 나열을 해서 휴먼 이벨루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에 가까우면은 1등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GPT 같은 경우는 뭐 이 GPT한테 이미지를 뭐 지금은 줄 수 있지만 요때는 이제 3.5만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미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캡션 5개, 코코로부터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스 캡션 5개를 주고 그리고 오브젝트가 어떤 위치에 있다 정보를 주고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캡션이 가장 잘 디스크라이브 하니 그걸 이제 랭크를 GPT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도 뭐 자기네들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시들을 쭉 보니까 뭔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잘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것들을 그냥 이제 다 쳐내면은 그래도 할루시네이션이 적어지니까 뭐 약간 그런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길이적으로 굉장히 짧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다양성이 없어지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방법이 그 오픈 리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리뷰어들이 물어본 것들을 좀 봤는데 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할루시네이션을 지우는 게 뭐 커렉트니스는 올릴 수 있지만 이 다이버시티와 생성된 문장의 컴플렉시티를 좀 다 지워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correct decrease reduction of correct object니까 이제 맞는 할루시네이션이 아닌 맞는 오브젝트들을 잘 얼마나 지웠는지를 이제 카운팅을 한 건데 별로 안 지웠다. 우리는 맞는 오브젝트는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리덕션 오브 할루시네이티드 오브젝트, 틀린 할루시네이션 오브젝트들을 지운다. 그렇게 저자들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거 뭐 에버리지 디스크립션 랭스는 확실히 얘네들이 제안한 루어라는 방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랭스는 이제 더 늘어나진 않고 거기서 뭐 음, 정확하고 창의적인 어떤 문장을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오브젝트나 문장들을 컷해내는 역할인 인 것 같습니다. 이 워크는. 그리고 또 다른 리뷰어의 이제
질문점은 왜 그 코어커런스와 언설턴티와 포지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뭐 이제 너네들이 증명을 했으니까 알겠는데 또 다른 건 없을까 했더니 답변이 뭐 스케치 이미지 같은 걸 주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좀 많이 생긴다 하고 컴포짓 이미지 이렇게 비슷한 사진들을 그리드에 이렇게 넣어서 뭔가 제공을 했을 때는 이 VLM이 잘 못하더라 그런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 생각인데,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제 생각에는 코어커런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지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에서 생성된 어떤 텍스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어떤 캡션이 생성됐을 때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캡션이 워낙 다양한 길이로 있다 보니까 그 포지션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코어커런스보다는 포지션을 가지고 할루시네이션 판단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설턴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어떤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어떤 생성된 텍스트를 봤을 때 저희가 그 하나하나 값을 다 뜯어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설튼티는 뭐 물론 이제 그 학습 모델이 접근 가능할 때는 좀 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떤 이제 인풋과 아웃풋만 있으니까 언설튼티는 그럴 때는 좀 활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 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제안한 방법 같은 경우는 미니 GPT를 하나를 두고 특정한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고 어떤 데이터셋에 좀 바이어스가 걸릴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GPT 티처가 뭐 루어보다는 좋지 않지만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GPT 티처의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립2에서 이 이미지를 설명해봐 간단한 캡션으로 설명해봐 한 다음에 그 블립2 캡션을 준 다음에 뭐 미니 GPT가 됐든 라바가 됐든 에서 생성된 캡션을 또 던져주고 요 내가 던져준 이 캡션을 블립2의 캡션과 비교를 해서 어떤 좀 아닌 것 같은 거는 쳐내라 했을 때뭐 좋은 결과를 보이다 보니까 이 블립2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됐고 좀 어떤 뭐 태스크마다의 파인 튜닝을 뭐 하면은 성능은 더 좋겠지만 훨씬 더 간편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hallucination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생성된 어떤 텍스트들에 관해서 이런 간단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면은 어떤 텍스트의 좀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거를 저희가 연구할 때도 어, 한 번에 나온 것들을 바로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하나의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를 하나를 두고 어, 생성을 하면은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어떤 어, 텍스트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